자, 수열 파트지. 수열은 크게 보면 어디 적어야 돼? 여기다 적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나눠요. 그렇죠?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공통으로 일반항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일반항. 그리고 또 뭘 배워요? 중항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중항이 무슨 뜻이야? 대부분 중앙으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중간에 있는 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게 합이에요.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 요 세 가지가 패키지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개념으로 뭐가 나오냐면 SN과 AN의 관계, 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로 등비 수열의 특유한 그 개념으로 원리합계라는 게 나옵니다. 원리합계 들어봤니? 우리 방학 때 수업할 때 한번 수업을 했죠? 맞아요. 여기까지 하면 수열에 대한 기본 이론이 끝납니다. 요게 딱 끝나면 바로 시그마로 들어갑니다. 시그마와 뭐 점화식,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이런 걸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은 요 지금 등차 수열까지만 오늘 다룰 거예요. 알겠죠? 보세요. 일단 수열이란 뭐냐면 그냥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2, 4, 6, 8.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야, 수연아? 10이죠? 어떻게 알았어? 그죠? 수열이란 규칙성이 존재해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게 수열이에요. 물론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는 숫자들의 나열도 수열인데 그건 수학적으로 다룰 필요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랜덤이잖아. 그걸 수학적으로 다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놈을 가리켜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들어와요. 얼른 앉아. 얼른 앉아. 책 펴세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은 뭐냐면 얘들아, 야 빨리 앉아. 수업 중이야. 책 펴세요. 책 있죠? 책 있지? 저는 센이에요? 센이야. 바로 가자. 고3에? 너도? 자, 요 설명만 끝나고 받아 줄게요. 일단 그냥 칠판만 쳐다봐. 바로. 자, 수열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수학자들이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서 기호를 만든 거예요. 얘를 우리가 A라는 수열로 이름을 불러서 붙이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A라고 불렀으면 내가 얘를 A1이라고 부르고 얘를 A2라고 부르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될수록 오른쪽 아래에다가 숫자를 적어가지고 몇 번째 항인지를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한 게 수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시각적으로 이해되기 쉽게끔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이게 수열인데 좀 위로 올리자. 저 수업 들어도 돼요? 그럼 돼요. 어디 하고 있어요? 수열. 몇 번? 수열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개강이야. 진짜 많이 들어와. 저희 수업 끝났잖아요. 한 번 더 들어. 괜찮아? 자, 봐봐요. 요렇게 계단 모양이 있다고 칩시다. 요게 계단이야. 첫 계단이 만약에 3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단의 높이가 항상 2라고 칩시다. 맞아요? 요렇게 만약에 식을 쓰면 내가 첫 계단의 높이가 3이죠. 첫 계단의 높이를 A1이라고 부르고 둘째 계단 A2, 셋째 계단을 A3라고 부르면 얘들아, 현세야, 세 번째 계단이 지금 높이가 얼마냐? 더 쌤도 못하는 거야 이제. 세 번째 계단의 높이 7이죠? 맞아? 우리가 그 7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첫 계단에서 두 계단을 더 올라갔죠? 맞아요? 요 놈이 한 계단의 높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첫 계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단들은 모조리 다 높이가 항상 2씩 차이가 나니까 얘를 수열로 적으면 3, 5, 7, 9, 11 이렇게 흘러가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얘들아 이 설명 졸라 쉬우니까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돼요?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요 놈을 가리켜서 초항이라고 불러요. 초항. 첫 번째, 대부분 책에는 첫째 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문이라서 그래요. 첫째 항이라고 대부분 책에는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얼마만큼씩 커져요? 2씩 커지죠. 얘를 가리켜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커먼 디퍼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공차는 우리가 주로 알파벳 D로 표현을 하고요. 요 첫 번째 양, 초항은 주로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A로 표현을 해요.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도 식을 쓸 수 있겠네. 첫 번째 계단 플러스
두 계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세 번째 계단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7번째 계단은 첫 계단에서 몇 계단 올라갔어요? 6계단 올라갔죠? 맞아요? 만약에 만약에 A10이면 첫 계단에서 9계단을 올라간 거야. 그러면 여기 포인트예요. n번째 만약에 계단이라고 치면 걔는 몇 계단 올라가요? 첫 계단에서? 첫 계단에서 몇 계단 올라갔어? n-1 계단 올라간 거죠. 그렇죠? n계단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수열을 하면 요 n-1이라고 정말 친해져야 돼. 처음에 보면 이게 진짜 짜증나지? 짜증내지 마세요. 주로 n-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내가 방금 적은 요 식을 가리켜서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왜 일반항이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왜? 그냥 듣게? 자, 봐봐. 조용히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항에 대한 n번째 항에 대해서 그 값이 뭔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요놈의 식을 지금 이 계단에 맞춰가지고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계단이 3이죠. 플러스 n-1이 d가 얼마야? 한 계단이 2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식을 쓰면 이 식을 정리하면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전개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n에다가 1 넣어봐. 3 나오죠? 3 넣어봐요. 7 나오죠? 10 넣어봐요. 10 넣으면 요거 계산하면 3 플러스 9D니까 18이죠? 21. 10 넣으면 21 나오죠? 맞아요. 우린 이 식만 있으면 그러면 1000번째 계단, 10,000번째 계단 어떤 계단이든 n에다가 그 숫자만 집어넣으면 그 해당하는 항의 값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돼요? 요 이론은 등비수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 설명을 또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이 설명은 한 번으로 끝나. 이거 2번 할 설명 아니지? 너무 쉽죠?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항에 대한 설명할게요. 중항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중항. 지금 책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그 설명 무시합시다. 어차피 내가 지금 말로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칠판만 그냥 쳐다보세요. 지금 일반항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중항으로 넘어가요. 중항은 뭐냐면 얘들아 3, 6, 9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 6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거 등차 수열 맞니? 네. 재민아 될 거면 딴 강의에서 자. 일부러 들어와 놓고 바로 엎어져? 봐봐요. 집중합니다. 이 가운데 놈은 이게 지금 세 놈의 등차 수열이면 이 양쪽 놈의 한 가운데 숫자 아니야? 우리 평면 좌표 할 때도 배웠지만 만약에 3이라는 좌표와 9라는 좌표가 있으면 중점 찾을 때 어떻게 찾았지? 더해서 반띵했죠. 내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균을 구하는 거랑 의미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얘를 2분의 3 플러스 9를 하게 되면 그게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라고 가르쳤다고.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그렇죠? 좀 간단한 얘기야. 그러면 A랑 B랑 C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놈인 B는 양쪽 놈의 평균일 거 아니야. 평균. 맞죠? 평균이면 내가 어떻게 적을 수 있어?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적을 수가 있죠? 돼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2B는 A 플러스 C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등차 수열이 나왔는데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인데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 가운데 놈을 2배 하면 얘를 2배 하면 요 두 놈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앞으로 적기로 약속을 합니다. 알겠죠? 알았어요? 네. 돼요? 네. 오케이.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좀 이따 사실 등비 중앙을 또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인데 그때 가서 합시다. 자, 다음은 마지막 합인데 이 합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너희들의 다른 친구들이 정말 바보같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쉬운데 진짜 미련하고 바보같이 공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내 방식대로만 따라오세요. 선생님 방식도 어려워요. 내 방식 본 적 있어? 아니요. 본 적도 없는데 뭐 어렵대. 정말 쉬워요. 현세야, 네가 지금 말을 걸어왔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얼마예요? 아 너무 어렵네. 너 아까 7도 틀렸잖아. 6? 어? 그쵸? 맞았다. 얘들아 이거 6이지? 수학자들은 얘를 6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게? 재미있는 대답하지 마. 수학자들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 곱하기 3으로 느껴요. 너희들은 이걸 하나씩 더했겠지만 수학자들은 평균적으로 2인 숫자가 3개 있다라고 느낀다고. 선생님 이 쉬운 걸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얘들아 내가 이런 예를 들어줄게. 니들이 만약에 다른 수업에서도 다 들었던 예인데 재미는 좀 지겹겠다.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세 과목을 봤는데 한 과목은 85점, 한 과목은 90점, 한 과목은 95점을 받았어. 평균 몇 점이야? 90점. 평균 90점이죠? 네. 그럼 전 과목 총점, 세 과목이 전 과목이야. 총점을 계산할 때 우리가 90점 3개 맞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90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하면 쉽지 않아? 그러네. 이해돼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등차 수열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만약에 그럼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거 방학 때 더 수업했던 거야. 지금 복습하는 느낌이어야 돼요.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4죠. 왜? 한가운데 있는 숫자니까. 돼요? 평균 4인 놈이 몇 개 있어? 7개 있으니까 28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등차 수열의 합을 가우스가 처음에 계산했던 방식은 1부터 100까지의 사실은 합을 가우스가 계산했던 거 알죠? 그죠? 그거 어떤 식으로 계산했니? 앞에 놈이랑 맨 뒤에 놈을 짝을 지었죠. 그게 100일이 나왔고 두 번째랑 99랑 짝을 지으니까 또 100일이 나왔고 그렇게 짝을 지었죠. 사실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수식은 얘랑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안 하고 요 하나의 방법만 설명을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항상 평균 곱하기 항수로만 제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 항상 이 기준으로만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에는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식이 책에는 이딴 식으로 써 있어요. SN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SN의 정의는 뭐냐면 S3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를 S3이라고 적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인데 얘들아 사실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도 모든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S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럼 SN은 뭘 뜻해요? 1항부터 A1부터 시작해서 A2 플러스 땡땡땡 어디까지? AN까지 싹 더한 거를 SN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시그마도 사실은 SN과 같은 의미예요. K가 1부터 N까지 AK로 적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이거 예고편이다. 그쵸? K를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돌아가면서 적어서 다 더하시오가 시그마의 수학적 기호의 의미였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SN과 요 식은 같은 수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만 저 SN은 얘는 수학 기호는 아니에요. 그냥 문자야. 그래서 문제마다 다 이렇게 나와요.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으로 정의한다. 그게 왜 맨날 다 써있겠니? SN 자체는 수학 기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야, SN이 수학 기호면 그런 말이 무슨 필요해? 그치? 우리가 문제 풀 때 밑에 괄호 열고 더하기는 두 수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 다 써있냐?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수학 기호가 아니고 얘는 수학 기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좀 번외편에 설명했다면 니들 책에는 다 요 SN에 대한 수식이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2분의 N에 A 플러스 L 요렇게 주로 써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써 있냐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가 적혀 있어요. 자, 니들이 혼자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이 두 개의 식이 그냥 러시아어로 보일 거 아니야. 그쵸? 외계어로 보이겠죠? 내가 이 의미를 분석을 해줄게요. 잘 봐요. 우리가 방금 계산을 할 때 아까 1, 2, 3, 4, 5, 6, 7 더했죠? 한가운데 숫자가 4였지? 이 한가운데 숫자는 전체 평균을 말하는 거죠. 전체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 쉽냐 하면 첫째 놈과 마지막 놈의 그냥 한가운데 값이 전체 평균이에요. 그러지 않겠냐? 왜? 등차 수열이라는 건 결국에는 좌표,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수많은 점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럼 이 점들의 전체 평균은 한가운데 있는 점을 찾으려면 맨 첫 점과 마지막 점을
딱 중점을 찾으면 그게 전체 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 써있는 이 식은 잘 봐. 여기 A라고 적혀 있는 건 첫째 항을 말하는 겁니다. 요 L은 last one, 마지막 놈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첫째 놈과 마지막 놈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으면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해? 평균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 n이라고 적혀 있는 건 내 n개의 지금 항이잖아요. 얘가 바로 항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난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읽혀야 돼요. 아, 이거 평균이고 이게 항수구나 라고 그냥 읽히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외우는 거고요. 다음, 선생님 그럼 이 식은 더 복잡한데요? 이 식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마지막 놈 라스트 원이 얘가 뭐겠냐? 얘가 AN 아니겠니? 그쵸? 얘 AN이지. 근데 AN이 아까 우리 일반항 배웠죠? AN이 뭐라고요? 첫째 항 플러스 n-1 D램에 첫째 계단에서 n-1 계단만큼 올라간 게 AN이라며, n번째 계단이라며. 맞죠? 그럼 잘 봐. 요 놈의 식을 요 L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잖아? 그럼 얘가 쫙 떠요. 보입니까? 왜? 요 2A를 내가 어떻게 식을 바꾸면? A 플러스 A로 식을 바꿔 적으면 얘가 바로 첫째 항을 의미하게 되고 이만큼이 마지막 항을 의미하게 되죠? 이게 AN이잖아. 맞아요? 이게 바로 요 R값에다가 요걸 대입해 놓은 양상이라고. 얘들아, 지금 내가 이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들이 앞으로 이 식을 외워서 계산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이게 지금 이 식을 딱 보고 이만큼 내가 방금 평균 계산하는 거야. 얘는 항수야. 라는 걸 식 자체에서 계속 느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풀면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나중에 좀 이따 알려줄 텐데 한 3분을 넘게 풀어야 될 문제가 한 20초 만에 풀리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 방법은 좀 이따가 내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바로 문제 봅시다.